네, 안녕하세요. 최인혁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 자, OECD 교육에서 말하는 창의성에 대한 5가지 창의적 핵심 성향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요. 또 이쪽에서 고민하다가 그 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내용을 갖다 고민하다가 최종 발표가 된 과연 어떠한 5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창의성을 갖다 발전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사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보던 분들이 등장할 거예요. 자, 이분 누구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또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거 알 법도 할 텐데. 자, 요분은 자, 갈릴레이고요. 자, 이분은 자, 다윈이에요, 다윈. 자, 요 두 인물의 그 핵심적인 성향은 무엇이냐면요.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인제 이런 창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밖에 없느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짠. 자, 많이 보던 분이죠. 자, 세종대왕이에요.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열정,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그 일 중독에 굉장히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번 빠지게 되면 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 뭐랄까 포기를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짠. 자, 누구예요? 자, 우리의 그 이순신 장군입니다. 거의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진짜 창의적인 군사 기술의 어떤 대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굽히지 않는 자기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인제 직장으로 보게 되면은 2번이나 현 직장에서 잘리고 잘린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실무진들이 판단을 해도 '이순신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해서 다시 복직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은 옳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절대 굽히지는 않았는데 또 그 이유가 본인이 경험한 거에 좀 빗대어서 굉장히 옳고 그름을 갖다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일화들이 좀 있어요. 고생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고생을 또 많이 한 만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갖다가 굉장히 찾았던 그런 어떤 대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또 누가 있냐? 흠 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 누구일까요? 저희 아버님도 시를 쓰시지만 자, "나부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하는 시를 쓴 자, 김소월 시인이에요. 자, 이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에도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라고 해요. 길가에 핀 들꽃 하나하나까지도. 하긴 뭐 그런 감성을 갖고 있으니깐 그런 어떤 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러면서 인제 궁금한 것은 꼭 해결될 때까지 문제를 갖다 해결했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좀 탐구형이었던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잘 아실 거예요 또. 자, 누구예요? 자, 스필버그. 자, 아시겠지만 그 10살 때 인제 애리조나로 이사를 해 가지고 그 아버지의 뭐 팔베리 그 무비 카메라를 가지고 항상 놀았던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전해지잖아요. 또 인제 사실상 성격으로는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굉장히 내성적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래 집단에도 좀 관심이 없고 어떻게 좀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쪼끔 나쁘게 하게 되면 약간 좀 왕따 를 많이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그 이 8mm 그 무비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 항상 영화에 몰두해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고요. 자,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어떤 뭐 5가지 뭐 창의적 성향 모델에 있어서의 내용은 요거예요. 짜잔. 상상의, 상상의, 어, 뭐 immediative 뭐 이런 어떤 단어를 갖다 쓰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탐구, 호기심이 많은. 그다음에 끈기 있고 지속적인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협력적인 것들.
다섯 번째로 훈련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요거 말고도 그 사고 이렇게 창의적인 성향이나 어떤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습관에 대한 다양한 목록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올린 어떤 영상도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다 올렸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요 내용들은요. 그 물론 검토를 해서 종합을 했었던 거에 대한 기반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창의적 성향 모델을 갖다가 교실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고안된 거가 이 다섯 가지예요. 이 다섯 가지인데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어떤 성향을 위해서는요. 어 어떤 기회가 필요해요. 어떤 기회냐. 이 다섯 가지 성향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다섯 가지 성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뭔가 가치를 갖다 부여하는 교사 그리고 수업에서의 어떤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뭐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갖다 조성해 주는 것들 조성해 줌으로써 사고적인 성향이 촉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별거 아닌 거라고 하지 마시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제 학교 현장에 있으신 분들 또 인제 창의성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심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쪼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상상에 대한 내용, 탐구, 끈기, 협력적인 훈련된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인제 상상의라고 하는 것들은요. 자 그 내용 중에 이거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노는. 요새 TV 광고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을 갖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광고를 갖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가능성 돈을 들이는 것들도 아니고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들은 그쵸. 1초 만에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또 1초 안으로 우주 안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들 이런 가능성. 인간은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언가에 연결하기. 자 무언가에 연결하기는 뭐냐면요. 당연한 것과 당연한 것을 갖다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것과 아는 것들을 갖다가 연결하는 것들이에요. 음. 예를 들면은 뭐 흔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 연필 꼭다리 위에 이렇게 지우개 달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옛날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무언가에 연결하는 거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직감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직감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훈련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할까요? 예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들. 자 요런 것들 요러한 어떤 세 가지가 상상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장 두 번째. 자 탐구, 호기심 많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궁금해하는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이 교사가 참 뭐랄까 '잘 대응을 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 어 어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 당연한 것들이지만 아이들 시각에서 보게 되면 궁금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의문을 갖는 그런 성향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자 탐험과 연구. 뭐 당연한 것들이에요. 좀 뭔가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면 당연히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세계의 어떤 탐험과 함께 같이 연결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아 "안 되면 되게 하라." 어 자 도전적인 가설입니다. 자 가설. 자 가설이지만 가설이 고민이 되고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고 이렇게 되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인 말대로 도전적인 가설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탐구하고 길가에 핀 꽃도 '당연히 꽃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꽃이 이렇게 필 수가 있을까? 이 꽃이 피는 이유는' 뭐 꽃의 어떤 지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하늘의 뜻일 수도 있겠고 뭐 꽃을 뿌린 자의 어떤 수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항상 문제가 해결하려고 넘어서고,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넘어서는 이런 어떤 탐구와 호기심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끈기 있는 지속적인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가 과감히 달라짐. 저희가요, 저도 이제 미술 치료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본인의 어떤 사고에 갇혀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에 갇혀져 있으니 벗어나질 못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끈기 있는 지속 이런 것들은요, 과감히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잘 됐네요. 2024년. 보통 그 광고에 보니까는 한 해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는 경우에는 그게 이루어지는 게 8%도 채 안 된다라고 그래요. 100년 중에 8 명만 지속적으로 인제 뭔가 자기가 결심한 것을 갖다가 인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하지만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끈기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렵지만 당연히 어려운 거겠죠. 특히 이제 영자애들도 특색이 쉬운 것을 갖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걸 갖다 선택해서 그걸 갖다가 선택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그 환희, 기쁨, 느낌 이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즐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음. 만족 지연이라고 하잖아요 또. 예. 어 힘들지만 계속 힘들어서 힘들지만 그걸 갖다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다 즐기고 끝에 어떤 쾌감을 갖다 누리는 것들, 어려움을 갖다 고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을 견디는. 자,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확실한 게 몇 가지가 있겠어요. 저도 인제 50 중반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끈기 있게 참고 견디고 지속하는 이런 불확실에 견디는 이런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에 네 번째 또 볼까요? 협력적인. 요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이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협력적인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갖다 서로 공유하고 서로 뭔가 피드백을 갖다 주고받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협조해서 뭔가 더 나은 것을 갖다가 찾아서 헤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협력적인 이런 거 보니깐 요새 오늘 아까 뭐 잠깐 TV 보는 데 있어서 각각의 정당들이 모르겠어요. 뭐 개인 플레이가 일단 너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또 가슴 아파지네. 자, 네 번째 그렇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훈련된 일입니다. 뭔가 트레이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성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기술적인 것들도 갖고 있어야지 뭔가 같이 중간에 뭔가 합의점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판적 반영. 자, 비판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이 비판적 반영은 그냥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안적인 내용을 갖다가 같이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왕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 훈련으로서. 또 저희 또 인제 이 인지향상 상담센터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사고력을 갖다 높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너무 좀 광고를 하는 건가? 그다음에 무언가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의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의 끝없는 기술 개발과 함께 또 만들고 개선하고 다음으로 전진하고 또 만들고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뭐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종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러한 표로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상상의 또 탐구, 호기심, 끈기, 지속 있는 협력적인 훈련된 내용 각각의 5가지의 요소와 3가지 요인들로서 쭉 구성을 해 놨으니까요. 요걸 보고 고민을 하시면은 뭔가의 교실 환경에서 뭐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이게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교육 과정 속에 창의성을 갖다가 섞어 넣어야 되나? 아니면 그 창의성 교육을 갖다 따로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어떤 해결책은요. 중간 어딘가에 좀 놓여야 되지 않을까.
그 양쪽을 갖다 통합하는 그런 어떤 교과의 내용으로 창의성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구성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 인지향상 상담센터의 최인혁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